2021년 8월 17일 내 삼촌의 새 소 시작합니다. 우선 경제 IT를 통해 세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클레터.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유수의 많은 플랫폼 기업에서 직원들의 일에 대한 몰입을 강조하고 있죠. 특히나 페이스북의 경우 해커톤 등의 프로그램은 몰입을 통한 성과 창출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몰입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몰입에 대해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에게 강연을 했던 스티븐 코틀러 작가는 몰입을 촉발하는 요소에 2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궁금증, 자율적인 상태, 완전한 집중이 가능한 상태, 분명한 목표, 도전 과제에 비해 충분한 능력 등등이 그런 요소들이에요. 자세한 구글링으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요소들을 세세하게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그는 이 4가지를 강조했어요. 살펴볼까요? 물음표 첫째, 몰입이 가능하려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게 좋습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세요.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세요. 둘째, 몰입이 가능하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당신이 평소에 성취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하면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만으로 몰입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두뇌가 몰입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9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 다른 방해 요소, 디스트랙션들을 제거하세요. 네 번째, 정말 중요한 팁이 뭐냐면 바로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 운동이 필요해요. 나를 몰입으로 끌어들이는 자극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그 방법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팔굽혀 펴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죠. 어떤 사람들은 달려요. 몰입을 위한 준비 운동은 사람마다 다 맞는 방법들이 다르죠. 그런데 제가 실험 결과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한 대학교 미식축구 선수들과 협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실험을 해본 결과 가장 효과적이었던 몰입의 준비 운동은 달리기인 걸로 나타났어요. 그냥 운동장 트랙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숲속과 같이 낯선 곳을 달리는 것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두뇌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놓이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신경망 사이의 연결들을 일으키며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마음이 샘솟게 되거든요. 몰입이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새로운 환경에 스스로를 놓아보고 그 속에서 몰입을 위한 준비 운동을 해보세요. 이런 몰입을 통해 학업이건 수행과제건 좋은 성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인공지능 신문. 현대모비스가 미래 모빌리티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를 조성하고 해당 분야 우수 인재를 발굴할 목적으로 2021 현대모비스 알고리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네요. 일반인 대상으로 첫 시행되는 이번 경진대회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과 관련 업계 종사자 등 코딩과 프로그래밍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제한 없이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9년부터 SW 중심의 연구개발 문화 확산을 위해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SW 알고리즘 경진대회를 개최해왔는데요. 올해부터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 SW 개발 저변을 확대할 목적으로 일반회까지 문호를 개방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모비스는 이번 주부터 이달 25일까지 참가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코딩 테스트 전문 플랫폼인 프로그래머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시상식을 제외한 예선, 8, 27과 본선 9, 3 등 모든 대회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회는 4가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C, 자바, 파이썬을 이용해 제한 시간 내 문제를 풀고 소스 코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예선 상위 50명에게 본선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며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상금이 전달된다고 하네요. 본선 1등 1명에게는 최신형 기아 K5 자동차, 2등 2명에게는 1,000만 원, 3등 4명에게는 500만 원 등 총 상금 1억여 원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모빌리티 분야의 소프트웨어 인재 창출을 위해 현대모비스가 많은 노력을 하네요. 프로그래밍 코딩의 대중화, 제야 코딩 고수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요? 물음표. 오늘은 2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세계를 통해 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차량 4대에 현금 채우고
국민 버리고 튄 아프간 대통령 어디에? 이슬람 무장반군 탈레반의 진격으로 수도 카불이 함락 위기에 처하자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누구보다 빨리 국외로 도피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탈출 당시 엄청난 양의 현금을 갖고 있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주아프간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를 인용해 16일 보도했는데요. 대사관 대변인인 니키타 이센코는 정부가 붕괴할 때 가니는 돈으로 가득한 차 4대와 함께 탈출했다면서 돈을 헬기에 실으려 했는데 모두 들어가지 못해 일부는 활주로에 남겨둬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전국을 장악한 탈레반이 전날 카불마저 포위하고 진입하려 하자 부인 참모진과 함께 국외로 급히 도피했습니다. 행선지는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국민을 버리고 외국으로 달아난 가니 대통령은 뒤늦게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학살을 막기 위해 떠나기로 했다면서 만약 자신이 아프간에 머물렀다면 수없이 많은 애국자가 순국하고 카불이 망가졌을 것이라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프간이 다시 테러의 거점으로 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네요. 두 번째, 백신 구매 비용 내달라 베트남 요구에 한국 기업 100억 원 냈다. 17일駐베트남 한국대사관 및 호찌민 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까지 한국 기업들이 낸 백신 기금은 최소 1,800억 동 원화로 약 92억 원에 달하는데요.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낸 기업은 삼성전자로 38억 원을 냈습니다. 직원 수 대비 기부금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SK 11억 원입니다. 이 밖에 약 16억 원의 백신 기금을 낸 LG를 비롯해 롯데, CJ, 신한은행, 효성 등 다수의 다른 한국 기업들도 기부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자율적 지원도 아니고 깡패가 따로 없군요. 세 번째, 벤츠 BMW 휴고보스가 나치 히틀러 전범기업? 메르세데스 벤츠는 누구나 아는 고급 브랜드입니다. 그러나 전범기업이라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히틀러는 벤츠 자동차를 사랑했습니다. 행진에 동원된 차량은 대부분 벤츠였습니다. 벤츠는 더러운 전쟁으로 폭발적 성장을 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와 군수품 생산 반독점 계약을 얻었습니다. 벤츠의 성장은 피를 머금은 성장이었습니다. 독일 고급 승용차 브랜드 BMW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제동원 노동자들이 전투기와 폭격기 엔진 등을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두 기업은 부끄러운 민낯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독일 사회 전체 분위기가 무책임한 태도를 용납하지 않았고 기업 생존을 위해선 사과와 책임 인정이 필수였습니다. 두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 기업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벤츠 박물관은 히틀러가 탔던 승용차와 동일 모델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엔 강제동원 확인 문서나 사고 일지 같은 기록물들을 보존했습니다. 모두 피하고 싶은 기억이지만 그대로 직시했습니다. 위넨 BMW 박물관은 더 상세히 강제동원 문제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처참한 현장 사진과 함께 당시 강제동원된 노동자들이 생산한 엔진 등을 전시해놨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패션 브랜드 휴고보스도 전범기업입니다. 나치 군복을 생산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나치가 독일 대중을 파고드는 데는 세련된 디자인의 복장도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드러내지 않던 휴고보스는 2011년 뒤늦게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독일 전범 기업들이 오늘날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나치 히틀러에 부역했던 영향이 컸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 역시 이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사과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이 같은 모습은 기대하기 힘든 걸까요? 다음은 정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이 대선 모드로 들어간 지금 여권 내에서는 부동산이 이슈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주택, 이낙연 후보를 비롯한 나머지 분들은 각자의 주택정책을 가지고 서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견이 국민들에게 평생 임대주택에서 살란 말이냐로 대응하고 있고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는 주택폭탄을 언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와 박용진 대표의 경우 공항 부지를 공공택지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각 후보들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기본주택, 공공주택, 주택폭탄 뭐든 좋지만 현재의 꽁꽁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개선하고 누구는 원하는 집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규제 철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투기꾼들은 강력히 단속해야겠지요. 현재의 정책과 수단은 선량한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없애고 모든 주택 소유자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며 세금 징수에만 혈안이 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무튼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지 상식에 맞는 수준의 정책을 세워 시행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 정치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소식을 통해 알게 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소식, 경찰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상대로 원칙대로 구속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앞으로 검거를 피해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활동을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행동하는 건 좋다고 보지만 코로나 시국에 굳이 시위를 했어야만 했나 싶습니다. 두 번째 소식, 18세부터 49세까지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이 현재 진행 중이지만 예약률은 접종 대상자 10명 중 6명 수준입니다. 지난 50대 접종 예약 때는 시작되자마자 1천만 명이 몰리기도 했고 서버는 매번 다운하는 등 예약 대란이 펼쳐졌었습니다. 접종 대상자들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 기회가 흔치 않기에 좋아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이 앞서는 상황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 방송인 김제동이 공기업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상담 행사 진행을 맡았다가 비판에 직면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부분의 취준생들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상담이 아니라 어쭙자는 소리로 위로하는 걸 고민 상담이라고 할 거면 그냥 하지 말라와 같은 댓글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상 경험이 부족한 아직은 어린 취준생들을 감성팔이 힐링 토크로 현혹하기보다는 전문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방향성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컨설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 마칩니다. 행복한 수요일 되세요. 브로우커리